어이 형씨? 절대 퇴사하지 마세요.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이든 여성분들 굉장히 많은데 30대 일로 알바 지원해도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루 설거지 알바도 되지 않는다는 글도 읽었어요. 정말 다시 재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절대 퇴사하지 마세요. 수도세, 보일러세, 쓰레기 봉지까지 다 오르는 거 아시죠? 줄줄이 인상입니다. 수액 하나만 맞아도 21만 원이 나옵니다. 50만 넘어봐도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절대 일하셔야 할 겁니다.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래야 덜 아프고 머리에 잡생각이 안 들어 멘탈도 더 강해집니다. 100세까지 일하는 인생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아산병원 정의용 교수도 노화를 막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파지 줍는 어른들을 불쌍히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형 눈이라도 붙이고 싶다는 댓글이 보이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나이 들면 일자리가 없어 월급 절반을 받고라도 재취업하고 싶어 해요. 그것도 간절히요. 건강하던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 가장된 강남 사모님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자살하곤 하잖아요. 제가 알던 언니는 스튜어티스 중에 가장 탑인 그런 직급이었는데요. 그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도전했다가 그만 실패하고 다시 말단으로 들어갔는데 가장 밑에서 월급도 가장 낮게 받고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매년마다 울면서 자신이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것을 저는 몇 년 동안 들어주었답니다. 한 댓글이 인상적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현직 특수은행 지점장인데 회사 주차관리원이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솔직히 부럽고 존경스럽더군요. 저는 퇴직 후 삶이 얼마나 비루하고 고독할지 각오하고 형씨 이런 호칭에 익숙해져야겠죠? 건강이 좋지 않으나 몸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말들.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은 언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다소 거친 남자가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내면은 외국인인 여자와 결혼해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아 싸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불통이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좋았던 친구들을 몇 명 가졌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외국인들이었다. 내가 그들과 완벽한 소통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불완전한 언어 소통을 했지만 마음이 통했던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과 나는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단절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언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언어로 인해 상처로 인해 그들을 만나기 어려웠다. 그들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고 만나면 좋은 것들을 주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내 반쪽을 보더라도 그 역시 나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언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든다. 유난히 언어에 대한 상처가 많았던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무엇일까 생각해서 나는 성경 외우기로 했다. 암송하면서 언젠가 나는 언어도 아름답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나는 언어가 따뜻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다. 내가 좋아하는 김창욱 강사님이 말씀하셨다. 결혼할 때 외모나 재력이나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언어를 보라고 했다. 언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라고 했다. 불행히도 언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면 내 자신이 좋은 언어의 사람이 되면 된다. 내가 그에게 끊임없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불행히도 언어가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언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좋은 언어로 물들어갈 수 있다. 나는 심리학자가 심지어 행복마저도 유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고 공부나 모든 것은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유전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언어이다. 오늘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말을 듣는 것은 나의 의지가 반영될 수 없지만 말을 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의지가 반영된 나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인생 난이도 상. 나는 평소 내 인생이 난이도 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왜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계속 펼쳐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면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며 느끼게 된 것은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갖게 된 이 내면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내가 갖고 싶었던 인품 중에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겸손이었다. 나는 겸손하고 싶었고 겸손을 갈망했지만 내 자신이 겸손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늘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난이도 높은 인생의 환란과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나는 그 허들을 넘을 때마다 내 마음이 점점 낮아져가는 것을 느껴왔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일상들이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조금도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겸손하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그 험난한 산들을 넘으며 가끔씩 그리고 때로는 자주 겸손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잠시 봤던 영상에 한 가정의 삶이 펼쳐졌다. 나는 그들의 삶을 보며 난이도 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산재를 입어 기억에 문제가 생겼고 누워서 생활해야만 했었는데 아내의 악착 같은 쥐알로 걷게 되었지만 아내가 아내인지를 알 수 없는 기억력 상실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남편은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얼굴은 20대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알 수 없는 기억에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고 아내도 유방암에 걸려 항암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더구나 아이까지 있는 집안이었다. 나는 과연 그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 그리고 웃을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아내와 남편과 아이는 음악에 맞춰 춤까지 추며 쇼츠도 만드는 걸 보고 매우 놀랐다. 저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존경할 만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이 난이도 하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은 난이도 중, 난이도 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고군분투하며 매우 힘든 삶을 버텨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난이도 최상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상황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당신과 30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답답하다. 나는 며칠 전에 나의 반쪽과 큰 싸움을 벌였다.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우리 집에 설탕을 없애고 그리고 해산물도 없앴고 여러 가지를 많이 없애고 있다. 특별히 최근에 없앤 거는 삼겹살이다. 고기를 직화로 굽는 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정도 수육을 해먹고 나니까 내 반쪽이 다시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했다. 당신은 삼겹살 먹어. 난 안 먹을 테니까. 나는 거의 5시부터 9시까지는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원하면 삼겹살을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내 반쪽은 이상히도 구워 먹지 않는다. 그리고 바다의 오염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나는 해산물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미역, 다시마, 김도 없앴다. 집에 사놓은 것만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우리 집엔 김은 없어 라고 선포했다. 그 말이 남편에게는 매우 충격이었나 보다. 어려서부터 김을 먹고 김과의 추억이 가득한데 갑자기 김이 없어진 삶을 생각하니 너무나 막막했다고 했다. 유럽에서 수입금지 품목이 들어가는 한국산 해산물을 더 이상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고 남편이 원한다면 그는 김을 사서 먹으라고 충분히 말했지만 그는 사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저염식 식단으로 요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음식들은 전부 싱겁다. 그런데 남편은 소금도 꽤 들어간 간간한 음식을 먹고 싶어 했고 케찹도 먹고 싶다고 했다. 나는 소스들도 다 없앴다. 왜냐하면 설탕과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케첩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는 케첩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원하면 사오라고 하니 이번에는 그가 웬일인지 케첩을 사왔다. 정말 먹고 싶었나 보다. 음식에 대한 절제 때문에 힘들었던 그는 활화산처럼 터졌다. 당신과 30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답답하다.
하지만 건강검진 때 그가 안 좋았던 부분의 수치가 좋아졌던 것을 분명히 내게 인정해줬다. 나 역시 지병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완화된 것을 항상 느끼고 있다. 하루는 노래를 부르길래 3, 4개월 만에 처음 짜장면과 짬뽕을 먹으러 갔다. 그는 얼굴에 가득한 행복을 띠고 그 음식들을 먹고 있었다. 나도 역시 맛있긴 했지만 설탕을 안 먹었던 버릇 때문인지 너무 달아서 맛이 거북했다. 하지만 역시 입이 즐거운 맛이었다. 다 먹고 나자 몸이 불편한 느낌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 반쪽도 역시 몸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남자는 39%, 여자는 37%가 암이라고 하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입맛이 끌리는 대로 식생활을 할 수 있으려나? 주부는 가정의 건강 지킴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큰 전쟁을 집안에서 벌이고 있다. 30년 동안 절제된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하니 답답한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어쩌랴. 우리 모두 건강해야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린 더 이상 젊지 않다. 난 여러 맘카페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 말들을 매일 읽고 있다. 미안해. 내가 특이해서. 사실 나는 특이한 사람이다. 아마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을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나는 일단 남들이 좋아하는 걸 다 싫어한다. 예를 들면 남들이 좋아하는 여행, 제주도, 맛집 이런 것들을 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집에서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는 시간이다. 그때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나의 반쪽은 남들과 비슷한 기쁨을 갖고 있다.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걸 먹고 문화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린다. 하지만 나는 지극히 금욕적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가 매우 어렵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는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또 한번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나는 제주도가 너무너무 싫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싫었고 바람 부는 소리가 너무 싫었다. 건물에서 쉬고 있으면 바람 부는 소리가 마치 울부짖는 소리처럼 내 귀에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피곤하고 싫었다. 그래서 제주도는 다시 가지 말아야겠다고 나는 말했고 결심했다. 제주도를 유난히 좋아했던 그는 무척 실망하는 눈치였다. 그는 스키장도 매우 좋아했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스포츠에 감각이 있는 그는 당연히 보드나 스키 타는 것을 원했다. 하지만 나는 스키장에 한 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나는 100번도 더 넘어졌다. 그리고 난 다시는 스키장을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역시 우리는 한 번도 스키장을 같이 가본 적이 없다. 그는 신기하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근데 나는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나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독특한 MSG 냄새가 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나는 매식을 하고 나서 아팠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닭 음식에 대한 포비아가 있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또 반쪽은 외식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 그러나 그는 나 때문에 외식을 많이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가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 했고 운전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가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1시간 이상 차를 타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우거지상을 쓰고 나는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는 나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하도 노래를 불러 어쩔 수 없이 부산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허리가 아프도록 차를 탔던 기억이 있다. 물론 부산은 너무나 아름답고 구경할 것이 많은 멋진 도시였다. 하지만 나에겐 참으로 쉽지 않은 여행이었다. 그는 소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사들인 걸 기뻐한다. 하지만 나는 물건을 사는 걸 극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갖고 있는 물건도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사오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나는 카드 소비가 0인 적도 꽤 많았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24시간 중에 단 1시간만을 외출한다. 걸어다니면서 운동하기 위해서 그 시간만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매우 만족스럽고 매우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나의 반쪽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기고 사람들과 구경하고 소통하고 싶어한다. 내가 특이하기 때문에 그는 나와 보낸 시간들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맞추면서 나머지 시간들도 동행하며 잘 살아가야 할 것이다.